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방안을 논의하는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가운데 지지부진하던 군공항 이전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규모 SOC 확충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현안에서 벗어나 전남도만의 구체적인 방안 모색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민선 8기 공영민 고흥군수가 3대 미래 전략 중심으로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습니다. 강진의 한 가금 계류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남도는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계류장을 출입 통제하는 등 초동 방역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관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추가 지원을 담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무안군이 기부대 양형 사업에 직접 사업자로 참여해 금고 관리를 맡으면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와 광주시는 전남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한 호남의 발전 방안에 대해 국가산단 조성과 전력계통 구축 등을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은 구체성이 떨어져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강진의 한 가금 계류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전남도가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통시장 출하 전 닭을 임시로 보관하는 계류장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토종닭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당 계류장에는 닭 40여 마리가 보관돼 있었으며 AI의 고병원성 여부는 1일에서 3일 내에 확인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해당 가금을 살처분하고 27일 오후 3시까지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한 뒤 가금 농장과 전통시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미래 먹거리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 결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3년간 크게 3가지를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강진 완도 고속도로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 사회 간접 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관광객 6,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정부 합동평가 2년 연속 정량지표 100%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일 잘하는 전남의 명성도 확고해졌습니다. 정부 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정량평가 100%를 달성하는 전후무한 기록을 세워서 우리 도의 행정력이 대외적으로 당당히 인정받았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도 눈여겨볼 만한 사안입니다. 올해 전라남도 예산은 13조 809억 원으로 7년 전보다 73% 증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민생 회복을 위해 수출 피해 기업과 석유화학, 철강산업, 착한 가격 업소의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를 에너지 수도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탄탄한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아리백 특화 산업단지와 분산에너지 특구를 통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미래형 도시인 이른바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도 추진합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과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국가 차원의 현안을 강조할 뿐 전남만의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광주 민간 공공항 통합 이전은 특별히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전남 광주 무안군이 함께 대통령실 산하의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민선 8기 후반기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한 김영록 도지사. 희망찬 청사진도 좋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요구가 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네, 이어서 민선 8기 고흥군의 주요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항공과 도심 항공교통,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집중해 왔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 이를 중심으로 인구 10만 달성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낮은 위도, 넓은 바다 등 지리적 이점에 더해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나로 우주센터를 품고 있는 고흥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집적단지 구축을 목표로 전체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023년부터 일부 사업들이 잇따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의 우주발사체 종합시험장이 구축되면서 우주항공 산업의 전초기지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키워온 고흥군이 이처럼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인구 10만 달성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흥군은 우주항공 산업과 함께 관광과 의료를 연계한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발판으로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런 성과를 토대로 고흥이 인구 반등이라는 여명을 마주하기 직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전략 사업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와 고흥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벌교역과 고흥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사업 등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고흥은 지금이 여명 직전에 새벽이다, 깜깜하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3대 미래 전략 산업이나 3대 교통 인프라들이 이게 완성이 되고 했을 때는 저는 고흥이 활력이 넘치고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고흥으로 큰 지역으로 변화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고흥 동강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고흥군은 민간 사업자의 부실한 자본력이 문제가 된 만큼 새로운 사업자 발굴과 기존 사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생활 밀착형 정책들도 촘촘히 살필 방침입니다.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대규모 숙박시설 등 권역별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예술 분야로는 지역 문화자원의 경쟁력을 높일 문화재단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정주 기반 확충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전남형 만원주택을 조성하고 주민 기본소득 실현의 기반으로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 사업 등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1년 동안은 정말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할 거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고흥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해낸다는 게 어려운데 저는 국민과 함께라면 자신을 합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 경쟁력을 높여 인구 10만 달성에 탄력이 붙어가는 민선 8기 고흥민호. 남은 기간 인구 유입 기반 완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정부의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와 학교 급식 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는 26일 전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인구 활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 인구 이슈 지역순회 전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6일 전남 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지자체와 연구기관 등 50여 명이 참여해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 인프라 확충,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고 민관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강진군의 대표 관광 정책인 반값 여행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시 운영됩니다. 전국 최초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인 강진 반값 여행은 지난 상반기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군민과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7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관광객은 강진군을 여행할 경우 사용한 금액의 50%를 환급해 받을 수 있고 개인은 최대 10만 원,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모바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값 여행은 여행 당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하천과 우수관로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4월부터 고흥천과 녹동천 등 도심지 주변 하천과 읍면 소재지 배수관로를 우선 정비했으며 간척진의 배수로 준설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9천만 원을 확보해 전통시장 관로와 빗물바지 등을 추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수 해양경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항만 방호 대테러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5일 여수 신북항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여수해경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국가 중요시설 복합 테러 상황을 가정해 해상과 항공에서의 선박 추적, 테러범 진압 등을 진행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실전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 만큼 해양 테러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흥군이 국비 343억 원을 들여 회진항 정비에 나섰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회진항을 2029년까지 준공하기 위해 방파제 보강, 저반시설 확충, 물양장 개선 등 노후 항만시설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은 이번 사업으로 반복되던 침수 피해를 줄이고 어민들의 생업 안정과 어항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EBS가 2025학년도 수능형 평가 문항 출제 역량 강화 교사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수는 이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전남 지역 중등교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수능과 유사한 방식의 문항 개발과 평가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 전남형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또는 EBS 교재 지필진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흥의 한 주택 차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캠핑카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26일 12시 50분쯤 장흥 용산면의 한 주택 차고에 주차된 캠핑카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캠핑카 한 대와 간이 창고 일부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망 어업자율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건강망 어업시설물을 안전하게 육지로 인양하고 갯벌의 어구를 방치하지 않도록 홍보할 방침입니다. 또 어촌계와 함께 어구 수거와 갯벌 정화 등 자원관리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